이번 시간에는 신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박출률 보존 신부전, HF-EPEF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NEJM의 핵심 요약을 바탕으로 1차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 청사진과 최신 임상 경로를 학술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질환의 체계적인 진단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부전이 수축력이 약해진 HF-REF라면 HF-PEF는 펌프질은 정상이지만 심근이 뻣뻣해져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HF-REF는 근육이 힘이 없어 혈액을 못 짜내는 것이 문제인 반면 HF-PEF는 심실 내부로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이완 기능 장애가 핵심 병태 생리입니다. 박출률이 보존됨에도 발생하는 이 독특한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전의 패러다임은 지난 50년간 허혈성 질환 중심의 HF-REF에서 비만과 당뇨 등 대사성 요인에 의한 HF-PEF로 역학적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축력 약화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대사 스트레스로 인한 이원능 장애가 현대 신부전의 주요 기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단이 까다로운 HF-PEF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치료 패러다임에 맞춰 학술적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최근 HF-PEF 유병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고령화, 대사질환, 그리고 좌식 생활 방식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근의 미세혈관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심장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현재 HF-PEF는 기존의 HF-REF 유병률을 추월하며 현대 심혈관 질환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출률이 정상 수치라는 이유로 신부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HF-PEF는 65세 이상 입원 원인 1위이자 퇴원 후 6개월 내 재입원율이 50%에 달할 만큼 질병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결국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환임을 명심하고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합니다. 1차 의료 현장에서 박출률 보존 신부전인 HF-PEF가 진단되기 어려운 이유는 증상의 중복, 정상적인 BMP 수치, 그리고 겉보기에 정상인 심초음파라는 세 가지 진단적 안개 때문입니다.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 노화나 비만으로 오인되기 쉽고 초기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대안적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초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HF-PEF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HF-PEF 진단을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흔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뿐만 아니라 만성 신질환이나 COPD 같은 놓치기 쉬운 비심혈관성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활동 시 혹은 누웠을 때 숨이 차다고 호소한다면 HF-PEF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의심해보는 임상적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HPF 진단의 핵심은 증상을 단순한 체력 저하로 치부하지 않는 높은 의심 지수를 갖는 것이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초기 정밀 검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전도와 BMP 측정을 시작으로 신장 기능 확인과 심초음파까지 이어지는 이 4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은 타 원인을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은 각 단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여 H2F-PIF 점수 산출 등 학술적으로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F-PF 진단의 핵심 도구인 H2F-PF 점수 시스템은 임상병력과 심초음파 데이터를 결합해 발병 확률을 직관적으로 계산해줍니다. 비만도부터 축만압까지 총 6개 항목을 평가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도플러 측정이 포함된 심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H2FEPF 점수산 출시, 임상 현장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포함한 항고혈압제 기준과 PASP 측정 불가 시의 0점 처리, 그리고 과거 심방세동 병력 인정과 HFEPF 전용 2/2' 기준값 적용이 그 핵심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이완기 기능장애 가이드라인과는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각 항목의 세부 규칙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H2FPEF 점수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지는지 이 진단 깔때기를 통해 살펴봅시다. 0에서 1점의 낮은 확률부터 2에서 4점의 회색지대, 그리고 5점 이상의 높은 확률 구간에 따라 원인 감별부터 즉각적인 치료 개시까지 각기 다른 조치가 권고됩니다. 이처럼 점수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은 진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시기를 제공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며 HEFEPF 치료는 이뇨제를 통한 단순 체액 조절을 넘어 SGLT2 억제제라는 강력한 치료 옵션을 얻으며 혁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최우선 권고되는 SGLT2 억제제와 더불어 MRA,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같은 혁신적인 약제들이 도입되면서 환자의 입원율을 낮추고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법이 부재했지만 이제는 입증된 최신 약물 요법들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적극적이고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HPEF 의심 시 H2FPEF 점수를 통해 진단을 시작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전형적인 사례와 모방질환으로 경로가 나뉩니다.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위험인자가 동반된 전형적 사례는 표준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만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비정상적 소견이 보인다면 모방질환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희귀 및 유전질환 감별을 위해 지체 없이 심장 전문의에게 전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FPEF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특수 치료제가 존재하는 심장 아밀로이드증을 감별하기 위해 2가지 주요 적색 경고 신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양쪽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수술 이력이나 일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이두근건 파열은 아밀로이드 침착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임상적 단서가 됩니다. 이와 함께 비후성 심근병증이나 파브리병 같은 다양한 모방 질환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FPEF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무엇보다 1차 진료 현장에서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대사질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살펴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SGLT2 억제제와 같은 최적의 치료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전 단계에서의 발빠른 조기 진단이야말로 환자의 예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